자, 나의 신앙 이야기 2화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화에서 제가 제 삶의 궤적들이라는 제목으로 쭉 얘기를 했는데요. 찍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들을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1화에서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저희 아들, 딸이 들을 수 있으니까 찍습니다. 일단 2화 제목은 진리에 대한 갈망인데요. 1화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영주교회라는 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고등학교 청년부 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렸고, 제가 연세대학교를 다니면서, 어,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학원 강의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스타 강사 반열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과정에서 거의 저는 이제 신앙심은 없어졌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는 과정 한 1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30살부터 한 40대 중반까지 바쁘게 살면서, 그때 이제 학원 강의, 그 다음에 술 먹고, 가족들이랑 지내고, 이런 걸로 살면서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끊임없이 가족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 말고, 저희 아들, 딸이랑 가족 말고, 그 부모님과의 갈등, 그리고 누님과의 갈등.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 누님들도 신앙심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혼 때부터 제가 신앙심이 없다는 거 아니까 공략을 저희 와이프로 한 거죠. 저희 와이프 집도 약간 크리스찬 집안이라서 저희 와이프는 그렇게 저처럼 막 신앙이 있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저랑 비슷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를 어떻게든 공략해서 신앙심이 세우면 집안에 아내가 신앙심이 좋으면 남편들은 따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안 되니까 저한테는 함부로 했다가 제가 엄청 화를 내니까 그리고 전 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싸가지 없는 거지만 부모님이랑 저희 누님들, 매형들 다 무시했었거든요. 마음속에서. 왜냐하면 정말 교만한 마음인데 제가 머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뭐 IQ 쟀을 때도 전국에서 같이 쟀었는데 IQ 148이 나왔고요.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학벌도 제가 제일 좋고 집안에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대화를 해보더라도 저희 부모님, 누님들 논리가 없어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 그냥 그저 신앙,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아니 그 어렸을 때야 주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 믿음이다. 이해가 되는 건 그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통했겠지만 청년 이상 되면 그런 얘기 어떻게 통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성이라는 걸 만약 계시다면 이성이라는 걸 인간들한테 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걸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라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걸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 논리에 안 맞는 얘기들을 저렇게 할까?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아들 처음 태어났을 때, 물론 이제 제가 부모님 말은 잘 안 듣긴 했지만 저희 와이프, 진짜 나쁜 남편인데 와이프 보러 아들 데리고 교회는 나가. 저는 안 나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아 세례, 그 아들, 저희 아들. 그래서 그걸 받으려면 부모가, 그러니까 저랑 제 와이프가 신앙 고백 같은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고 하신 거죠. 저희 아버님은. 당연하죠. 저희 아버님이 우리나라 그 평양노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총 장로 회장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좀 높은 위치니까 그 아들인 제가 손자를 낳는가, 제 아들을 낳는데 유아세를 안 받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면이 안 쓰는 거죠. 근데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아들 밖에 하는 건 상관없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뭐 밖에 하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가서 교회에 가서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아버지, 아빠, 저는 아직도 아빠라 부르는데, 나 교회, 아니, 하나님 안 믿는 거 알잖아요. 저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믿습니까? 뭐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키우겠습니까? 뭐 이런 걸 예스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루는 가족끼리 밥을 먹는데, 진짜 불효자예요, 저는. 전 중고등학교 때 가출도 3번이나 했고요. 진짜 부모님한테, 야, 이 영상은 부모님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불효자인데, 그날도 밥 먹다가 제가 이렇게 막 성격이 욱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제 약간 차분한 스타일인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요. 근데 유아세리 얘기가 나와서 밥 먹다가 저희 와이프랑 아들이랑 있는데 밥도 안 먹고 나와! 그래갖고 저희 와이프랑 아들이랑 데리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거의 한 6개월간 부모님 안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정말 부끄러운데 정말 죄송하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죄송한데 그럴 정도였어요.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절 건드린다? 그리고 저희 누님들이 되게 선하시거든요. 근데 누님들이 저한테는 말을 못 꺼내니까 저희 와이프한테 교회에서 뭐 있는데 한번 와서 들어봐. 저희 누님들도 막 그렇게 강력하게 전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한테 그러는데 그 사실이 나한테 걸렸다.
그럼 제가 막 난리를 폈죠.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종교에 대한 거 갖고선 뭔가를 강요는 아니더라도 추천을 하지도 마라. 싫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못했죠, 저희 집에. 그 누구도 잘 못했는데. 나쁜 아들이자 나쁜 동생이죠. 근데 그게 그때는 저희 와이프를 좀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강요받지 않게 하는 거. 물론 지나고 나니까 얼마 전에 제 와이프랑 이 얘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하나도 고맙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와이프 입장에선 그런다고 제 와이프가 보호가 됩니까? 와이프는 또 며느리로서, 그다음에 시누이로서 이 관계들을 지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럼 더 불편하죠. 그러니까 혹시 이걸 보는 어떤 남편들이라면 그러지 마세요. 그게 와이프를 위한 길이 아니에요. 네, 여하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년간 부모님을 계속 만나고 몇 개월간 못 봤던 거 빼놓고는 잘 지냈어요. 부모님도 저희한테 이제 교회에 대한 강요는 많이 안 하셨고, 저 그냥 듣는 척만 했고, 아버지한테. 연세도 많으신데 제가 그렇게 너무 부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가는 척 했고. 근데 뭐 신앙심에 대해서는 전 거짓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만나서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내거든요. 전 토론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럼 제가 완전 누님들이건 매형이건 다 신앙심이 좋으니까 제가 다 논리적으로 소위 말해서 박살을 낸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제가 더 많았거든요. 그 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을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 부모님은 맨날 너 그러다가 지금 경제적으로 제가 잘 나간다 그랬잖아요. 저희 누님들은 그렇게 잘 살지 못했거든요. 저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스타 강사가 됐고 집도 그 경기도 구리에서 시작했지만 대치동에 살았거든요. 나중에 이사를 한 6번 가면서 계속 평수를 높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막 큰 집에 살았죠. 살면서 그 가족들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어머님이 저한테 항상 그러셨거든요. 진규야, 너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엄마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너가 진짜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을 텐데 아니면 건강을 잃든가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엄마가 마음이 아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잡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 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 왜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렇게 맨날 경제적으로 아니면 건강적으로 상황이 최악인 사람들한테만 나타날까? 이상하잖아. 근데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잖아. 다른 불교라든지 이슬람 어떤 종교들도 다 힘든 사람한테 주로 나타나지 않아? 그거는 인간들이 힘들 때 뭘 찾기 위해서 고대 역사부터 신을 만든 거겠지. 라고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강했으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 신은 인간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어머니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지만 어머님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저는 그래서 엄마 내가 단언하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져도 그 힘든 상황에서 내가 신을 찾아? 그건 가짜 신이라고 생각할 거야. 내가 힘들기 때문에 뭔가 찾으려고 그런 거겠지.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신은 신이 아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강사로 잘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어느 순간 뭐 신기한 건 아니죠. 다 그렇겠죠. 제가 40 정도 되면서부터 나이가 강사로서 매출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강의도 회사들마다 저를 데리고 가려고 막 경쟁 붙고 계약금 누가 더 많이 주니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인기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수입도 줄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벌었던 재산이 줄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강남에 살았고 벤츠라는 차도 2대나 있었고.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는데 이게 점점 재산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도 받고, 어, 와이프한테 불만도 좀 많이 생기고, 너는 내가 이렇게, 저희 와이프들이 맨날 술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넌 내가 이렇게 밖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오는데 막 저도 열받으니까 막 싸우기도 하고 많이.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좀 많이 안 좋아졌죠. 그래도 뭐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코로나라는 게 터졌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터지면서 갑자기 제가 대치동 오프라인 수업이랑 이제 다른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오프라인 수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 이제 대형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줌 수업이라는 걸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수입도 줄었고 줌 수업이 저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오프라인 돌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도 줌 수업으로만 하고 있는데 줌 수업을 하고 이제 그때 집에서 수업을 했어요. 이제 사무실도 없으니까 집에서 기존에 있었던 애들 줌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 안 나가게 됐잖아요. 그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밤에 술 먹을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때 술집 다 문 닫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때 알코올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 맥주, 전 맥주만 먹어서 맥주 1.5리터짜리 큰 거 있잖아요. 그거랑 캔 맥주 하나 정도씩 해고 매일 먹었어. 근데 뭐 잠이 잘 안 오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밤에 그때 유튜브라는 걸 처음 봤어요. TV에서 유튜브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새벽 내내 본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그때 봤던 내용이 뭐냐면 그때 이제 틀고선 그냥 제가 잠들거나 이러면 계속 유튜브는 돌아가잖아요. 알고리즘 때문에. 그때 계속 돌았던 게 뭐였냐면 우주에 대한 다큐멘터리. 잠이 안 오니까 불면증이니까 불면증에 좋은 걸 찾다 보니까 우주가 나왔거든요. 우주 보면 잠이 잘 왔어요. 근데 우주라는 걸 영상을 다큐멘터리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구부터 시작해서 뭐 금성, 수성 뭐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막 진짜 탐사했던 그 영상들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아 이렇게 세상이 이 우주가 넓구나라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고 그중에 지구는 진짜 점도 안 되는구나도 알게 되고 다른 이 행성들의 어떤 물질로 되고 있는 거의 막 우주 공학자가 할 정도로 많이 봤어요. 한 6개월간 우주만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되게 신기했어요. 아, 이 우주라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물리 법칙들 있잖아요. 그 이 우주가 이루어지는 인간들이 밝혀낸 힘들 있잖아요. 네 가지 힘. 강력, 양력, 뭐 전자기력, 중력. 이런 힘들도 제가 그 고등학교 때나 수능 볼 때 공부했던 거랑 느낌이 다르게 너무 신기해서 막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공부하게 된 거예요. 와, 이 힘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거구나. 근데 이 힘은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럼 좀 새삼 느낀 게 중력 같은 것도 인간들이 아직, 그러니까 인간들이 많은 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나 에너지, 물리학, 법칙, 화학 이런 걸 보면서 전 첫 번째 드는 생각. 인간은 진짜 대단하다. 인간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이걸 다 밝혀냈잖아요. 아인슈타인? 와, 진짜 IQ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 너무 재밌게 봤는데 또 하나 신기한 건 뭐냐면 인간들이 밝혀내지 못한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력.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아직도 인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밝혀보려고 정말 저도 막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이 대단하다는 것도 느끼지만 또 하나는 밝혀내지 못한 이 우주 법칙들이 되게 많구나. 신기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잘 모르겠으면 제가 또 이제 유리한 점이 뭐가 있냐면 강사다 보니까 메가스터디 1타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랑 다 친하잖아. 그러니까 물리 같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아니면 만나서 물리 그때 당시에 1타 김성재 선생님. 저랑 굉장히 친한 형인데 그 형한테 막 물어보는 거죠. 형, 근데 이게 빛이라는 게 도대체 빛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그거 물어보고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돈은 계속 없어지고 있었고 지적으로는 마치 청소년처럼 그 호기심이 진리에 대한 이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재밌어 갖고 술 먹으면서 맨날 밤에 그거 공부하고 낮엔 줌 수업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꽂힌 게 뭐냐면 우주를 막 연구하는 그 탐사 거기서 가장 관심 있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구 말고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냐 없냐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게 궁금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우주 그 탐사에서는 생명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없어서 제가 생명에 대해서 이제 막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인간들이 이 생명 있잖아요. 그 생명, 최초에 움직인 그 생명에 대해서도 다 밝혀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튜브에다가 제가 그 찾아봤어요. 생명의 기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물질이 움직이게 됐나.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펜이 있는데 그냥 물질이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스스로 움직인 거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게?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부터 인간처럼 이런 생물이 있지 않았을 테니까, 진화됐을 테니까 당연히. 그럼 최초의 세포, 세포보다 더 작은 단세포, 단세포보다 더 작은 어떤 물질이 스스로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었을 텐데, 걔는 도대체 누구고, 걔가 왜 스스로 움직이게 된 거야?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찾아봤을 때. 그리고 막 찾다 보니까 왜 없냐면 그냥 못 밝혀낸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인간들이 못 밝혀낸 거죠. 최초의 생명체, 그게 뭐 루카인가? 그냥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뭐 지구 원시스프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맨 처음에 뭐 단백질, 아미노산 그런 물질들이 초기 지구 환경 있죠. 뭐 번개치고 막 이럴 때 이런 원리로 생겼을 거다 정도까지 인간들이 실험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근데 걔가 왜 그 복잡한 유기물체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였을 거라는 건 인간들이 대충 알았지만 걔가 왜? 그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왜 스스로 움직이냐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자기가 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제했을 거라는 건 인간들이 많이 밝혀냈죠. DNA가 어쩌고저쩌고 밝혀냈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는데 걔네가 어떻게 왜 그걸 밝혀내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뭐 물리학 선생님들, 화학 선생님들한테 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모를 뿐더러 저한테 그래요. 이걸 왜 그렇게 궁금해하니?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안 궁금해? 그럼 당연히 궁금한 거 아니야? 어떤 물질이 그다음부터 저는 뭘 했냐면 공원 같은 데 혼자 앉아서 매일 이 아주 미세한 이 생물들 있죠. 뭐 개미라든지 뭐 비둘기 같은 거 있죠. 공원에 앉아서 걔네를 쳐다봤어요. 걔네가 움직인 게 너무 신기해서. 약간 미친놈 같죠? 그리고 이상하게 개미 같은 게 지나갈 때 제가 슬쩍 가까이 가면 얘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왜 도망가지, 얘네가? 비둘기 같은 것도 제가 멀리서 인기척만 있으면 막 후다닥 도망가요. 그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 그 이유를 막 고민하고 찾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유전적으로 그렇게 진화가 됐을 거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 책도 있고 진화론도 있고 막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진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적대적이 됐구나. 그래서 뭐 인간들이 만든 그때까지는 선악 이런 건 없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들은 다 유전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그걸 뭐라 그러죠? 자연 선택된 거고. 그런 게 나름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그게 아니었어요. 왜 걔네가 그렇게까지 존재하려고 그러냐. 를 밝혀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저는 완전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인류의 역사가 뭐 46억 년 다 맞고 막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창조가 그런 것 좀 그런 것 좀 주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저는 좀 딴 얘기지만 기독교를 되게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게 호감을 갖기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 근본적인 생명체가 왜 움직였냐. 그 다음에 이 우주의 그 네 가지 인간들이 아직까지 밝혀낸 그 힘의 법칙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정교하게 막 우주상수 뭐 그런 거 있죠. 미세 조정. 그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뭔가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렇게 한 3년인가를 제가 공부를 했어요. 2, 3년? 그쪽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엔 신은 없었어요. 그냥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인간들이 밝혀내야 되는데 왜 못 밝혀내고 있지? 내가 밝히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러다 문득은 아니죠. 조금씩 그런 생각이 든 건데, 이거 우연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까 기독교 하나님 말고, 이 우주와 생명체를 만든 개입한 뭔가 존재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약간 유물론이었는데, 유물론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선 이런 얘기를 이제 코로나 풀리고 사람들 만나면 술 먹을 때마다 내가 코로나 때 막 연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다 기독교인들은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요새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대치동 살고 있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제 주변에 이제 약간 스타 강사들도 있고 의사분들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랑 술 먹으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고민을 저는 누구나 다 인간이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공부했고 고민했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뭔가를 깨달은 게 아니라 인간이 그냥 알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냥 유물론에 대한 생각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그런 사람들은 소위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냥 그런 느낌?
아, 그런 얘기는 약간 사이비 종교 애들이나 생각하는 거고. 아, 그래도 제가 이렇게 주장하죠. 신이 없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말이 돼? 근데 논리적으로 막 제가 공부한 걸 얘기하면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뭔가 개입이 있을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제 말이 좀 더 합리적이니까. 근데 그게 뭐? 우리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거고.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이런 얘기 듣기 싫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때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아, 사람들은 관심이 없구나. 나처럼 궁금해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처음엔 좀 재밌어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얘기를 끝내면 진짜 싫어했어요.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그 누구와도 이런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유튜브. 그때는 뭐 AI도 없었으니까. 지금 요새는 AI랑 많이 얘기합니다. 챗GPT랑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는 얘기할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혼자 그냥 공부하고 유튜브 찾고 막 이랬었죠. 사실 저도 그런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맞아. 이걸 내가 궁금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끝까지 제가 연구한다고 해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뭐 신이 있건 없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기독교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인간의 죄를 사해줬고 구원해주고 뭐 이런 거라면 그렇지만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런 기독교에 대한 게 아니었으니까 사실 별 의미는 없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저희 학원 강사 그다음에 그쪽 저희 집안의 경제적으로는 망하고 있었어요. 그냥 경제적으로 망하고 있고 저는 이쪽 지적 호기심은 계속 있었고 거기까지가 제가 이화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이제 세 번째 제 얘기는 미리 예고를 하자면 그때 저는 이제 인간이라는 거에 대한 걸로 관심이 돌아갑니다. 생명체 중에서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인간이 또 너무 신기해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제 생각들을 삼화해서 얘기할게요. 아,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